네, 수요일장입니다. 지금 10시가 다가오는 이 구간에서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지수가 모두 좀 고개를 꺾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14% 정도 하락하면서 26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 나타냅니다. 0.4% 내려가면서 89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움직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삼성 SDI,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LNF 등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정도는 또 불을 켜고 있고 오늘 제약이나 금융 쪽도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강한 쪽을 체크해 보자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운송 쪽이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철강 쪽도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포스코홀딩스 4%, 고려아연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1% 내외 각각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저희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SM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잘 갑니다. 5월에도 참 잘 갔었는데 6월 들어서도 뭔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가운데서도 잘 가고 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JYP와 하이브가 나란히 신고가를 쓰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분 경쟁 이슈가 나오고 나서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터주 흐름이 괜찮으니까 같이 잘 가는 건지 또 잘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SM이 이제 박스권을 좀 뚫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 괜찮을까요? 네, 박스권을 뚫으면 박수를 쳐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마 SM의 동향 보면서 오늘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확 올리고 맞아요. 네, 거기다 또 JYP는 역시 와. 스트레이키즈는 대단합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죠. 그 춤 동작. 춤까지 모르는데. 그러세요? 네. 네, 그냥 스트레이키즈가 좋다. 네. 이게 거의 BTS의 맞먹는 급으로 성장해버렸죠. 그 뒤에 우리 누님들, 네. 트와이스 누님들이 뒤에 맞아요. 딱 대기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JYP에 대한 재평가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엔터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대로 흔들리겠느냐? 아닙니다. SM도 잘하고 있죠. 특히 엑소 관련된 논란들도 있었지만 네,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탈퇴가 아닌데 탈퇴인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7월 달부터 활동 들어갑니다. 뮤직비디오 다 찍었고 네.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엑소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게다가 NCT도 유니트화에서 나오는 NCT 일본 쪽이 아마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어렵게 에스파를 중심으로만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는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YG엔터 같은 경우도 GD 관련된 쪽에서 계속 그렇죠. 노이즈는 네.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예전 분이 아니라 새로운 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냥 베이비몬스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다음의 변화도 YG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해 주셨듯이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SM 같은 경우 최근에 악재를 만나면서 한 번 또 부딪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눌림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1차적인 목표 주가 혹시 제시 가능하실까요? SM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SM은 지금 오랜 횡보 끝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박스권의 상단 무관 12만 원대 근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박스권 돌파할 때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SM 3.0에서 보여줬던 네. 멀티레이블에 따른 효과들까지 네. 되고 이제 라인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하반기에 네. 보이그룹 하나, 걸그룹 하나 지금 총 한 3개 정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잡혀 있는데 네. 그게 성과가 어떤 또 라인업들이 쭉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12만 원에 돌파하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2만 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YG도 좀 궁금해요. 네, 우리 요즘 엔터주 좀 사셨나 봐요, 우리 앵커님. 아닙니다. 네. 진짜 YG 같은 경우도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번 충격받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 개선도를 보게 되면 가장 또 높아질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좀 정리가 되고 나오는 다른 변화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한 9만 원대 안쪽의 단기 저항권들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 정도까지의 탄력들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리뷰이기도 해요. 3월 15일 종목이었죠. 사마 알미늄입니다. 시가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144%, 최고가 기준 151%. 저희 이거 목표 주가가 5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도 52주 신고가, 오늘도 52주 신고가, 계속 신고가 랠리 이어갑니다. 벌써 11만 원을 넘었어요. 네, 전혀 안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생소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언제 있네요. 이렇게 갔나 싶어요. 네, 부럽고 배 아프긴 하지만 네. 일단 사마알루미늄의 움직이는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 알루미늄 박이죠. 네.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공급하는 얘기들이 거의 이제 계속 가시화되다 보니까 레벨업은 계속 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알루미늄이 가격이 약간 좀 정체돼 있다는 부분들 이게 좀 네. 확인돼야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동박과 알루미늄 박의 차이는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음의 배터리가 뭔가죠. 그쪽에서 나트륨 배터리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런 네. 쪽으로도 동박은 안 쓰여도 알루미늄 박은 꼭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치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DI 동일이 조금 더 싸 보입니다. 네. 근데 DI 동일은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기업 대주주의 자사주가 한 25%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걸 좀 활용해서 어떻게 좀 저평가를 좀 끌어내야 되는데 네. 워낙 과거에 보여줬던 대주주의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 네. 아쉽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 더 1위고 싸긴 맞아요. 싼데 네. 예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소되게 되면은 바로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가 DI 동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이 아무래도 이 알박 관련주 하면 3개 정도 있잖아요. 네. 조일 알미늄, DI 동일, 그리고 사마 알미늄 있을 텐데 이 중에 독보적으로 너무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말고도 DI 동일도 뭔가 대주주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평가 측면에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희 LNC 바이오가 좀 궁금합니다. 이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가에서 약간 눌려서 쉬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34,000원만 안 깨면 보유입니다. 네. 네, 여전히 탄력들 계속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몇몇 성과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하반기에 나오는 메가카터 얘기도 아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연골재생, 무릎재생 관련된 쪽의 부분이나 아니면 또 확장돼서 나오는 치과 골재료 네. 쪽에서도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분위기가 계속 또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계속 고점 타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권만 잘 보시고 이어나가게 되면 다음 변화 끌고 가보시죠. 네, 이게 37,000원대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살짝 이제 쉬어가고 있는 자리긴 한데 하반기에 메가카터 때문에 이제 최대 실적도 예상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3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메커스입니다. AI와 자율주행과 로봇 종합 선물 세트. 아직 추석이 멀었는데 벌써 종합 선물 세트 가지고 오셨네요. 어린이날 아닌가요? 종합선물 세트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주가만 올라가게 되면 매일이 어린이날, 네. 매일이 추석이겠는데 그렇죠. 일단 메커스를 바라보면서 한때 또 갖고 나왔던 종목이 있었죠. 예전에 네. 갖고 나왔다가 주가는 한참 오르다가 다시 눌림목쯤 들어왔다고 생각 들어서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FPGA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즉 네. 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또 알아주는 회사가 이제 자일링스죠. 네. AMD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이 FPGA의 50%를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르네사스 메이콤, 르네사스는 또 차량용 반도체 쪽의 강자죠. 네. 이런 쪽에 관련된 반도체를 유통하고 서비스하고 또 기술 지원하고 이렇게 또 바꾸고 있게 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AS 쪽이 단가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류에 딱 맞다라는 네. 쪽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비메모리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또 봐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셨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AI 시장이 5년 동안 10배 정도 성장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보면 사상 최고가잖아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네. 메커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군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사업들 다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AI 관련돼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렇죠. 이쪽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이런 동작이다.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존의 반도체는 딱 할 수 있게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방향을 선회하거나 좀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이네요. 네. 그렇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성과를 또 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쓰임은 많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기존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을 가서 이제 찍어내는 부분들이 이제 FPGA와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로직과 관련된 설계가 같이 수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쓸 용도는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변화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메커스 앞으로 이제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성장세가 뚜렷한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 네. 올해 기대가 높겠다라고 네. 바라보는데 1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고요. 예, 매출이 600억이 넘었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40%가 매출 자체가 뛰었습니다. 네. 게다가 영업이익이 116억을 보이다 보니까 거의 26%대 올라가는 수치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영업이익이 100억대만 계속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400억은 뭐 한 350억, 400억은 충분히 나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대밖에 안 된다. 이것도 올라서 2,500억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아직까지 저평가의 흐름들과 그리고 또 물론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 에이, 유통하는 회사가 뭐 이렇게 비싸야 돼라고 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술 지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수익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재평가는 분명히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한 단계 상승하다가 이제 차익 매물 외국인들 맞아요. 중심으로 네. 좀 소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레벨업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커스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에 거의 역대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100억을 넘어섰더라고요. 흑자 네. 전환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보니까 17,000원까지 갔다가 약간 또 쉬어가고 있어요. 15,000원짜리쯤에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이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뭐 솔직히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네. 시총 한 4, 5천억 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2배는 좀 너무 네,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밸류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게 되면 네. 아마 지금 일단은 직전 고점 때는 넘어가리라고 보고 한 2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밸류를 굉장히 우리가 더 높게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어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패션 회사다라고 하는데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을 이기고 있는 건지 일단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K 패션 강자다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좀 회사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지금 시장에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봐야 네. 될 또 다른 쪽에 하나가 뭐 의류 쪽도 그렇죠. 한번 봐야 되지 네. 않나 생각됩니다. 그중에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들 하나씩 알죠, 알죠. 예. 네. 무슨 티 하나가 7만 원, 네. 아, 5만 네. 원, 예. 저는 없습니다. 네. 네. 혼다입니다. 이런 거 사면요. 네. 근데 거기다 키즈부터 NFL이라고 하는 브랜드, 요즘 또 뭐 이게 풋볼, 하키 뭐 이쪽인가요? 어떤 거요? NFL이라고 한 브랜드. 오. 네. 네. 전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캐리어 브랜드는 뭐 또 지프부터 베라왕 이런 네. 쪽이 있고 아, 마크 곤잘레스라고 하는 브랜드 잘 아시나요? 굉장히 또 인기 많은. 아, 그런가요? 네. 역시 MZ세대답게. 네, MZ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새로운 게 브롬튼이라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브랜드인데 아, 이것까지도 신규 런칭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또 브랜드를 넓혀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좀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도 뭔가 패션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네.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패션 브랜드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이 중에 하나쯤은 또 들어보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그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내수주에서 이제 탈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로 좀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지금 기조 쪽에서 의류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저점을 만들 때 네. 한번 좀 살짝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를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수주 최근에 뭐 의류주부터 뭐 유통주 전혀 관심이 없는데 동양들은 일단 환율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환율이 워낙 강세 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내수에 대한 재조명이 나올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이제 부동산 하락이 멈췄다.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멈췄다는 관점 쪽에서 거기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뀌기 시작하죠. 다시 현재 90대 초반까지 갔던 게 99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서서히 또 시장이 만약에 레벨업을 한 단계를 하게 되면 또 낙수 효과 비슷하게 또 순환매가 들어갔었을 때 변화가 네.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홍콩 2019년도 진출했고 지금 중국의 티몰 입점하고 한 이런 효과까지 나오게 네. 되면 물론 이런 게 지금 한한력 이후에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브랜드다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냥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체크해 보는데 마지막으로 배럴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배럴 하게 되면 수영복 이쪽 아닌가요? 우리 예민수 앵커님께서 네. 외치시네요. 네. 앵커님 좋아하시는 그 서핑, 네. 이런 거부터 뭐 무슨 그 카약 이런 맞아요. 해양 스포츠들 래시가드나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해야 좀 티가 나죠. 저는 못 입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해양 스포츠 레저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네. 시작했고 과거 한 4년 전 정도 통계가 7만 명에서 뭐 30만 명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고 리오프닝 수혜가 받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솔직히 요즘 그 풀 있는 그 에버랜드 가도 네, 워터파크. 워터파크 가도 좀 있어 보여야죠. 네, 그냥 팬티만 입고 못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두 회사의 변화들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나눠보니까 이쪽은 좀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또 영역을 또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적 전망은 어때요? 네, 일단 의외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900억 나와서 한 40%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 1,2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네. 올해도 한 40% 성장을 할 건데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시총이 4천억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싼 거 아닐까요? 네. 성장은 하는데 의류 쪽이다라고 해서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 단계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만들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거의 최저가 근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상황 쪽에서 이런 때는 한번 손절가 좀 정해놓고 기다려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들어서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횡보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확인되게 되면 변화를 기대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있는 한 33,5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가 25,300원이 있습니다. 거기 탈환한 25,000원까지 네. 보시면서 다음 전략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3만 중반원대, 3만 원 중반대에서 있던 주가가 지금 거의 2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뭐 횡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3만 3,500원, 손절가 2만 5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